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소통. 가보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세요. 처음 소통이라는 단어를 환기하게 된 계기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경영의 아버지라고 하죠. 피터 드러커의 책이었습니다. 피터 드러커 CEO에게 필요한 8가지 덕목이란 책인데요. 여기에 이 책에 대한 서평을 통해서였다고 박웅현 작가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평에는 피터 드러커가 주장하는 8가지 덕목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첫째, 무엇을 하고 싶나 보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하나를 묻는다. 두 번째, 무엇이 기업을 위한 길인가 생각한다. 셋째, 계획표에 따라 행동한다. 기꺼이 책임을 떠맡고 결정을 내린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든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생산적 미팅 시스템을 구축한다. 항상 우리라고 말한다. 라는 이 8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박우현 작가님은 5번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든다라는 이 챕터를 통해서 소통에 대해서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80페이지 CEO라는 최고의 결정권자에게 소통이 그렇게 필요할까 싶더군요. 그런데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윗사람이 되어 보니 막상 그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노동을 없애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통을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소통 자체만으로도 일을 덜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소통에 너무 중요한 장점이 나오죠. 불필요한 노동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은 불필요한 노동을 없앨 수가 있겠죠. 의사소통만 잘 되더라도 불필요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통 정말 중요하겠죠. 자, 소통이 안 되는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가지 이유,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첫 번째는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시작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소통이 안 되겠죠. 마지막 3번째,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전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가 시작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통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개와 남자의 공통점입니다. 개와 남자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 좀 몇 개 갖고 와봤습니다. 개와 남자의 공통점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털이 많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털이 많죠. 두 번째, 먹이를 일일이 챙겨줘야 된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내서 놀아줘야 된다. 네 번째, 복잡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저는 그렇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5번째, 버릇을 잘못 들이면 평생 고생하죠. 개와 남자의 공통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남자가 개보다 편한 점이 있을까요? 남자가 좀 더 이제 우월하고 탁월한 부분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돈을 번다. 와, 맞네요. 두 번째,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출입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죠. 세 번째,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네요. 네 번째, 혼자 두고 놀러 다녀와도 상관없다. 네, 혼자 잘 놀기도 합니다. 5번째, 생리적 욕구도 해결할 수 있다. 괜찮은 장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개가 남자보다 좋은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요거 보면서 너무너무 웃겼어요. 첫 번째입니다. 2마리를 함께 키워도 뒤탈이 없다. 와, 진짜. 네. 두 번째, 강아지의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다. 맞죠.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유 없이 외박하고 돌아와도 꼬리치면서 반겨준다. 네, 우스갯소리고 참 재밌는 이야기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소통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소통을 위한 자세 3가지, 다시 말해서 소통이 안 되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시키거나 바꿔 나가는 것. 이러면 소통이 잘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름을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맥을 생각하자. 내가 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하는 어떤 화법들이 있거든요. 내 위주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소통이 잘 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 문맥을 활용해야 되겠죠. 문맥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소통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위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전달력들, 생각을 디자인해서 말하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이죠. 자, 저는 오늘 이 소통이라는 주제에서 194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194페이지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소통의 난맥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역지사지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 이게 역지사지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라고 박우현 작가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고요?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해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 내 주장만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전 여기서 오늘 이 소통이란 키워드에서 요 문장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선배님도 오늘 요 문장을 꼭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해 놓으시고요. 이것들을 외우시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온전한 소통이랑 그냥 소통이 아니에요. 온전한 소통이랑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다. 아, 요게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내 입장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편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온전한 소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소통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마음으로 오늘 그 소통의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소통이다.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훈련해 보시고요. 아, 나는 뭐 이런 원래 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뭐 이렇게 나는 이런 성향이 아니야. 그런 걸 떠나서 진짜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하고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 어떤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응원드리겠습니다.